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8일 DMQA 오픈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Contrastive Learning for Sentence Embedding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진행에 앞서 발표자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을 진행 중인 정재윤입니다. 저는 현재 DMQA 소속이며 김성범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제 관심 분야는 어노멀리 디텍션과 이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머신러닝, 딥러닝 방법들을 적용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아래에 제 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에 필요한 배경 지식들을 인트로덕션에서 소개해 드린 뒤 NLP 태스크에서 센텐스 임베딩에 컨트래시브 러닝을 적용한 세 가지 논문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금일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세미나의 근간이 되는 컨트래시브 러닝이라고 하는 방법론은 매트릭 러닝의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특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데이터 간의 거리 함수를 학습하는 방법론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데이터 하나를 앵커로 잡고 이 앵커를 기준으로 포지티브 샘플은 서로 가깝게,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은 서로 멀어지게 학습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컨트래시브 러닝은 특히 비전 분야에서 크게 발전했는데요. 최근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컨트래시브 러닝을 모델의 프리트레인 단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각 이미지들은 모두 레이블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도 모델로 하여금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찾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비전 분야에 적용되는 컨트래시브 러닝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컨트래시브 러닝은 그게 앵커, 포지티브, 그리고 네거티브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앵커 같은 경우 배치 내에 하나의 이미지를 임의로 선택하게 되고 여기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해서 얻은 이미지를 포지티브 샘플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 앵커와 포지티브 샘플을 제외한 나머지 배치 내의 이미지들을 모두 네거티브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해당 이미지들을 모두 모델에 태워서 각각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들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앵커와 포지티브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들은 서로 끌어당기게끔 학습을 하게 되고 앵커와 나머지 네거티브 이미지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들은 서로 밀어내게끔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금일 세미나는 센텐스 임베딩에 컨트래시브 러닝을 적용한 연구들을 알아보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컨트래시브 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래시브 러닝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는지 더 심도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 연구실에 다른 연구원들이 준비해둔 세미나가 있으니 해당 세미나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인데요. 이렇게 포지티브 샘플에 적용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비전 분야 같은 경우 어그멘테이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더라도 앵커가 가진 레이블 정보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전 싱클레어 논문에서는 최적의 어그멘테이션 조합을 선택하고 레이블 정보가
망가지거나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는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은 선택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비전 분야와는 달리 자연어 처리 분야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포지티브 샘플을 만들기 위해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 이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앵커가 가진 레이블 정보를 크게 해치게 되는데요. 제가 한 문장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This is the best movie I've ever seen 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 NLP 분야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인 Replace, Delete, Insert를 각각 적용해 봤는데요. Replace를 적용했을 때 This is the worst movie I've ever seen 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앵커가 가진 시멘틱한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렸고요. 릴리트 같은 경우 This is the movie I've ever seen 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다른 문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레이블 정보를 크게 해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insert 같은 경우 This is not the best movie I've ever seen 이라고 해서 replace와 같이 앵커의 정보가 크게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으로 positive를 사용하게 되면 컨트래시블 러닝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컨트래시블 러닝을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근 자연어 처리 연구 중에서 센텐스 임베딩 쪽에 컨트래시블 러닝을 적용해서 언어 모델의 성능을 개선시킨 연구들이 있는데요. 아래의 세 가지 논문을 차례차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논문은 Declutter, Deep Contrastive Learning for Unsupervised Textual Representation 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1년도 ACL에 발표된 논문으로 23년 4월 25일 기준으로 총 276회 인용이 됐습니다. 해당 논문의 특징은 도큐먼트에 대한 앵커와 파지티브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파지티브 러닝을 적용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 자연어 처리 연구에서는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센텐스 임베딩을 추출하고 이 센텐스 임베딩을 통해 좋은 성능을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다 나은 센텐스 임베딩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대량의 라벨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라벨드 데이터를 대량으로 얻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컨트래시블 러닝으로 활용을 해서 센텐스 임베딩을 학습시키고자 합니다.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는 앞서 설명드린 컨트래시블 러닝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하나의 도큐먼트 내에서 앵커 문장이 될 앵커 샘플과 포지티브 샘플을 추출한 뒤 이 두 문장을 하나의 인코더와 풀러에 통과시키게 됩니다. 통과시킨 문장들은 각각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로 추출이 되고 이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들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논문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던 부분은 바로 앵커와 포지티브를 구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의 배치는 배치 사이즈만큼의 도큐먼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선택된 도큐먼트에서 앵커와 포지티브를 생성하는 방법을 아래 세 가지와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앵커 문장과 일부 겹치게끔 포지티브 문장을 구성을 했고, 두 번째로는 앵커 문장과 겹치지 않게 전후에 인접한 문장으로 포지티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앵커 문장 내의 문장으로 포지티브를 구성함으로써 앵커와 포지티브를 구축했습니다. 논문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앵커와 포지티브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 개의 앵커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포지티브 샘플들을 수집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집된 포지티브 샘플들은 인코더와 풀러를 통해 각각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들로 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들을 평균을 취함으로써 하나의 대표 포지티브 샘플로 활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 개의 포지티브 샘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파지티브 샘플의 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성능을 개선했다고 논문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논문에서는 하나의 도큐멘트에서 여러 개의 앵커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도큐먼트의 앵커가 하나일 때 배치 내의 다른 도큐먼트의 앵커 파지티브 샘플을 네거티브로 사용하게 되고요. 반면에 도큐먼트의 앵커가 여러 개일 때는 같은 도큐먼트의 앵커와 파지티브 샘플을 하드 네거티브로 사용하고 다른 도큐먼트의 앵커 파지티브 샘플은 이지 네거티브 샘플로 활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디클러터의 센텐스 임베딩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논문의 저자들은 다양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실험을 돌렸습니다. 장표를 뜯어보기 앞서서 먼저 알아두셔야 될 점은 트랜스포머 스몰 모델은 디스틸 로버타를, 트랜스포머 베이스 모델은 로버타를 의미를 하고요. 실험 결과를 좀 보자면 디클러터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실험 결과 가장 좋은 성능을 냈던 건 슈퍼바이즈드,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학습한 모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클러터가 가지는 의의는 기존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가장 보통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트랜스포머 계열의 언어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논문은 CMCSE, Simple Contrastive Learning of Sentence Embedding 이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21년도 ENNLP에 발표된 논문으로 2023년 4월 25일 기준으로 총 1017회 인용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의 쟁점은 드롭아웃 노이즈를 어그멘테이션 기법으로 활용해서 당시에 소타를 달성했다라는 점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Supervised CMCS이고 두 번째는 Unsupervised CMCS입니다. 논문에서 보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Unsupervised CMCS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우선 Unsupervised CMCS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자연어 처리에서 진행됐던 어그멘테이션들과는 다르게 논문의 저자들은 인코더 내에 랜덤 드롭아웃을 어그멘테이션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역시 컨트래시브 러닝의 정의에 의해서 앵커,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샘플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앵커와 포지티브는 사실 동일한 문장입니다. 이 동일한 문장을 인코더를 통해서 각각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들을 산출하게 되면 인코더 내에 있는 이 랜덤 드롭아웃 때문에 각각 다른 벡터들로 산출되게 됩니다. 이 두 벡터들을 서로 가깝게 학습을 하게 되고 나머지 네거티브들에 의해 산출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들은 서로 거리가 멀어지게끔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슈퍼바이즈드 심CS입니다. 이 슈퍼바이즈드 심CS는 기존의 컨트래시브 러닝과 구조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기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자주 활용됐던 NLI 계열의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컨트래시브 러닝을 진행했다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NLI 데이터셋이 어떤 데이터셋이냐면 각 관측지에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레이블로 두 문장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인데요. 레이블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문장이 서로 참인 관계면 인테일먼트, 그리고 두 문장이 서로 중립인 관계면 뉴트럴, 그리고 두 문장이 서로 거짓된 관계면 컨트래딕션으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테일먼트를 포지티브로, 컨트래딕션을 네거티브로 활용했다라는 점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Two dogs are learning 이라고 하는 문장이 앵커로 있게 되면 There are animals outdoor 라고 하는 문장을 이제 포지티브로 활용을 했고요. The pets are sitting on the couch 라고 하는 문장을 아예 네거티브로 활용을 함으로써 이제 컨트래시브 러닝을 적용한 방법론입니다.
심CSE의 센텐스 임베딩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논문의 저자들은 다양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실험을 돌렸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실험에서 버트 베이스, 로버타 베이스, 로버타 라지를 각각 인코더로 사용을 했고요. 실험 결과 이 unsupervised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센텐스 임베딩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슈퍼바이즈드 모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센텐스 임베딩을 가짐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간단한 방법론을 통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논문의 저자들은 심스SE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 얼라이먼트와 유니포미티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서 이 얼라이먼트와 유니포미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좋은 임베딩은 사소한 특징에는 변동이 크게 없어야 하고 동시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보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얼라이먼트와 유니포미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유사한 샘플은 유사한 피처를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두 개의 고양이 이미지가 있을 때 각각 모델을 태워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산출하게 되면 이 벡터는 임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서로 가깝게 위치되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유니포미티는 샘플들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게 보존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시로 하이 유니포미티인 상황과 로우 유니포미티인 상황을 가져와 봤습니다. 하이 유니포미티인 상황을 먼저 보시게 되면 앵커와 파지티브는 컨트레시브 러닝을 통해서 서로 가깝게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동시에 네거티브들 역시 컨트레시브 러닝에 의해서 앵커에서 멀어지게끔 학습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이 가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해서 전체 임베딩 스페이스가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만 임베딩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문제가 해소된 로우 유니포미티 상황에서는 앵커와 파지티브는 서로 가깝게 학습이 되었고 네거티브에 해당되는 것들은 앵커에서 멀어지게끔 학습이 됐습니다. 동시에 네거티브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전체 임베딩 스페이스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언어 모델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언어 모델의 상위 레이어로 갈수록 그 레이어의 임베딩 역시 얼라이먼트와 유니포미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델의 임베딩이 한쪽으로 몰리는 이방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방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언어 모델에 전혀 다른 혹은 여러 종류의 문장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언어 모델은 제한된 컨텍스트에서밖에 해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심CSE는 이러한 문제를 컨트레시블 러닝을 통해서 개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심CSE가 얼라이먼트와 유니포미티를 모두 만족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며 해당 주장을 실험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우선 얼라이먼트와 유니포미티는 모두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평가 지표입니다. 왼쪽에 산점도를 먼저 보시게 되시면 어그멘테이션 방법별 얼라이먼트 유니포미티를 측정한 산점도입니다. unsupervised 심CSE 같은 경우 다른 모델들과는 다르게 얼라이먼트는 유지하면서 유니포미티가 효과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산점도를 보시게 되시면 모델별 얼라이먼트 유니포미티를 측정한 산점도로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얼라이먼트와 유니포미티가 심CSE가 월등하게 좋음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슈퍼바이즈드 심CSE 같은 경우 가장 낮은 유니포미티와 얼라이먼트를 보여주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논문은 DeepCSE, Difference Based Contrastive Learning for Sentence Embedding 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2년 NAACL에 발표된 논문으로 2023년 4월 25일 기준으로 총 35회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일렉트라를 적용한 컨트래시브 러닝을 통해서 심CSE를 이기고 그 당시 소타를 달성했다라는 점입니다. DeepCSE의 논문의 저자들은 드롭아웃을 사용한 컨트래시브 러닝의 성능은 당연하게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인풋으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로 포지티브와 앵커를 설정했기 때문이죠. 컨트래시브 러닝의 목적은 인베딩 차원에서 포지티브와 앵커가 최대한 유사한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건데요. 논문은 이를 인베리언트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 인해 데이터가 내포한 의미 자체가 달라진다면 이 역시 컨트래시브 러닝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한 문장을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문장에 replace라고 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면 two cats are working 이라고 하는 문장이 탄생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두 문장을 각각 인코더를 통해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산출하게 되고 이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들은 서로 정반대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두 문장이 서로 정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센텐스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의해 의미가 바뀌게 되었을 때에는 굳이 인베리언트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들을 DeepCSE 저자들은 반영하기 위해서 Equivariant Contrastive Learning이라고 하는 논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Equivariant Contrastive Learning이라고 하는 논문에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크게 센시티브, 인센시티브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인센시티브 방법론들은 데이터의 레이블 정보가 크게 헤쳐지지 않거나 혹은 실험을 돌렸을 때 모델의 성능이 개선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비전 분야에서는 컬러 지터와 크롭이 있고 NLP 분야에서는 드롭아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센시티브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은 데이터의 의미가 크게 훼손되거나 혹은 실험을 돌렸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을 의미하는데요. 비전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로테이션이 있고 NLP에서는 대표적으로 리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퀴베리언트 컨트래시브 러닝 논문에서는 센시티브와 인센시티브 방법을 구분하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보다 나은 임베딩 차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인센시티브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인베리언트하게 학습을 해야 되고 센시티브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이퀴베리언트하게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베리언트하게 학습을 한다라는 건 두 문장이 있을 때 각 문장이 서로 유사한 관계라면 인코더를 통해 추출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들은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 서로 가깝게 매칭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반면에 이퀴베리언트한 학습은 아래 수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해당 수식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적용이 되고 이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돼서 인코더를 통해 추출된 벡터는 그 문장이 인코더를 통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추출이 된 후 이 레프레젠테이션에 변형을 가한 벡터와 서로 동일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DeepCSE는 앞서 설명드린 Equivariant Contrastive Learning을 적용한 방법론으로 전체적인 구조는 센텐스 인코더,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각 구성 요소들은 모두 MLM을 기반으로 한 언어 모델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은 언어 모델 중 일렉트라
구조인데 해당 내용은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크게 컨트래시브 로스와 리플레이스 토큰 디텍션 로스를 활용하는 구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컨트래시브 러닝을 진행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트래시브 러닝을 하는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심CSE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하나의 문장을 센텐스 인코더에 2번 통과시킴으로써 각각을 앵커와 파지티브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컨트래시브 로스를 통해서 결국 인베리언트를 만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프CSE의 저자들은 언어 모델인 일렉트라의 학습 방법을 통해 이퀴베리언트를 얻고자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본 문장 X의 일부 토큰들의 마스킹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마스킹된 문장은 MLM 기반의 제너레이터를 통해 마스킹된 부분을 다른 단어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대체된 문장을 통해서 각 토큰별로 이 토큰이 대체된 토큰인지 아닌지를 예측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일렉트라와는 다르게 이 디프CSE는 원본 문장을 센텐스 인코더를 통해 이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로 바꾼 뒤 이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컨디셔널로 주게 됩니다. 프로파게이션의 경우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센텐스 인코더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 리플레이스 토큰 디텍션 로스를 바탕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이 진행되게 되고요. 센텐스 인코더는 이 컨트래시브 로스와 리플레이스 토큰 디텍션 로스 모두 활용하게 되는데요. 컨디션으로 들어왔던 이 H를 통해서 센텐스 인코더의 웨이트도 같이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디프CSE의 센텐스 임베딩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실험을 돌렸습니다. 디프CSE에 들어가는 센텐스 인코더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각각 버트와 로버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고, 반면에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디스틸 버트와 디스틸 로버타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게 되시면 제안하는 디프CSE의 성능이 가장 좋음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전에 설명드린 심CSE의 성능이 월등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CSE보다 대략 2% 정도 더 높은 성능을 보유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일 세미나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분야에서는 언어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센텐스 임베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센텐스 임베딩을 학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컨트래시브 러닝을 접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지 데이터와는 다르게 자연어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잘못 적용하면 앵커의 의미가 크게 손상되게 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앵커와 파지티브 데이터를 잘 구축해서 효과적으로 컨트래시브 러닝을 자연어 분야에 적용한 방법론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세미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